안녕하세요. 역사 연구하는 무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기 645년 당나라의 고구려 1차 침략 당시에 당태종이 통강한 요택의 위치를 추적하는 제 연구를 소개합니다. 총 두 편으로 나뉘어서 게시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영상에서는 당태종의 645년 당시 이동 경로와 일정 기록을 토대로 추적한 요택의 위치를 소개하고, 다음에 두 번째 영상에서는 다른 사서 기록들을 토대로 요택 위치 비정의 근거를 보완하겠습니다. 아주 획기적이고 중요한 주제이자 내용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택은 고구려 서북계 영토의 한계선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택의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면 당시 고구려 강역의 서북계 한계선을 구체화해 볼 수 있습니다. 사학계 통설에서는 당태종이 거쳐간 요택을 현 요하 하류 일대인 신민시 남쪽, 판진시 북쪽, 태안 서쪽, 북진시 동쪽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에도 늪지가 존재하여서 645년 당태종이 거쳐간 고구려 서북계 한계선상에 존재한 그 요택의 위치를 달리 다른 곳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지역의 요택이 계절에 따라 비가 오거나 가뭄에 따라 그 규모가 커졌다 줄었다 했다고 사학계 통설은 설명하고 있고, 실제 이 지역의 요택의 특성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645년 당태종의 요택을 사학계 통설이 비정한 현 요하 하류에 있는 요택으로 수긍할 때에 마치 도미노처럼 현 사학계 통설이 비정한 안시성과 요동성을 비롯한 고구려성의 위치뿐만 아니라 현 요하에 비정한 고대 요수, 현 압록강에 비정한 고대 압록수, 현 청천강에 비정한 고구려의 살수, 마지막으로 현 평양에 비정한 당시 평양까지 우리는 사학계 통설이 설명하는 고대 강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학계 통설의 아성이 견고하다 하더라도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역사 연구는 실전과 같습니다. 붙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우스꽝스러운 고구려 최전성기라는 교과서 속의 지도가 맞느냐 이겁니다. 우선 사학계 통설이 설명하는 645년 당태종의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살펴보고 그 후에 본격적인 역사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태종의 침공 경로와 그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3월 25일 정주를 출발합니다. 당태종은 정주를 떠나면서 직접 활과 화살을 차고 안장뒤에 비옷을 매달았습니다. 당태종이 유주에 언제 도착하였는지는 그 기록을 찾을 수 없는데요. 4월 6일에 출정식을 거행하고 출정군에게 잔치를 열어준 것으로 보아서 늦어도 그 전날인 4월 5일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정주에서 유주까지 10일 정도 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월 10일 유주를 출발하여 10일 후인 20일에 북평에 도착합니다. 유주와 북평은 10일 거리인 것인데요. 정주에서 유주까지 걸린 시일과 비슷합니다. 이로써 당태종의 당시 이동 속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북사방역기온은 유주와 영평부, 즉 당나라 북평군이 있던 노령까지 550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유주와 부평 사이의 거리를 500리에서 550리 사이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요택에 도착합니다. 유주에서 북평에 도착한 날짜가 4월 20일이므로 20일에 바로 출발하였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북평에서 요택까지 걸린 시일은 13일 이내인 최대 12일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부평과 요택의 거리는
12일 걸리는 거리인 것이죠. 어떤 연구자들은 북평과 요택 사이의 영주를 거쳐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책부 원기의 다음의 기록 때문인데요. 수서에 따르면 수양제가 고구려 원정길에서 유성 근처에 임해둔이라는 곳에서 머문 기록이 있습니다. 즉, 그 유성 근처에 임해둔을 책부 원귀 권 113에 나타난 기록에 임해수와 동일시하면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권 113의 기록에는 북평 다음의 경로로서 임해수가 기술됐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권 117은 113이 기술한 정보의 오기로 봐야 하고, 오기가 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무오일은 그 다음날, 즉 하루 차이므로 영주로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5월 5일 요택을 통과하여 그 동쪽에 도착합니다. 모든 사서가 당시 요택의 폭을 200리라고 적고 있는데, 비록 장작대장 염입덕의 주도하에 도로를 깔면서 진군하였다 하더라도 200리를 단 이틀 만에 통과하였다는 것은 깊은 의문을 낳습니다. 5월 9일 요수 서쪽의 임요둔에 도착합니다. 임요둔은 임요둔이 아니라 요둔의 임하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다다를지를 쓰기 때문에 임요둔이 고유 명사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태종이 통과한 요택과 요수의 거리가 나흘, 즉 4일 거리라는 것이죠. 당태종의 정주와 유주, 유주와 부평을 이동한 속도로 미루어 볼 때 4일 거리는 200리에서 최대 260리 정도입니다. 이러한 거리 수치를 북평과 요택의 10일 거리에 적용하면 북평과 요택의 거리는 최소 600리에서 최대 700리 내외 정도가 됩니다. 5월 10일 요수를 건넌 후 마수산에 군영을 차립니다. 요수의 동쪽 인근에 마수산이라고 불린 산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한 이곳은 요동성과 가까운 곳입니다. 다음으로 후퇴 경로와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18일 안시성에서 죽을 쓰던 당태종은 퇴각을 결정합니다. 9월 20일 요동성에 도착합니다. 안시성과 요동성의 거리가 이틀 거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100리 내외, 최대 150리까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비교적 가깝다는 말이죠. 21일 요수를 건넌 뒤에 곧바로 요택에 빠집니다. 20일에 요동성에 도착하였는데 그 다음날에 요수 도하를 완료했다는 것은 요수와 요동성의 거리가 하루 이내에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수와 요동성의 거리는 50리 이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택에 빠진 지 10일 후인 10월 1일에 당태종이 먼저 발착수를 건너 포구에 도착합니다. 퇴각하는 당태종과 당나라 군대가 빠진 요택은 요수와 발착수 사이의 80리 거리입니다. 5월 침공 시에는 요택과 요수 사이가 나흘 거리나 됐습니다. 그런데 9월 말의 퇴각 시에는 요수 바로 건너 서쪽부터 요택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월 1일은 당나라 군대가 요택을 모두 건넌 때가 아닙니다. 이날은 당태종이 발착수를 건넌 날짜이며 당나라 퇴각군이 요택을 모두 통과하는 데까지는 며칠 더 걸렸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월 11일 영주에 도착합니다. 당태종은 전사자들의 주검을 모아서 유성 동남쪽에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요택과 영주의 거리를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 10월 1일은 요택을 다 건넌 날짜가 아니라 아직 요택에 있던 때니까요. 그런데 가장 먼저 건넌 당태종이 80리 늪지를 빠져나오는데 10일 걸렸으므로 후미 부대는 그 2배가 걸렸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요택과 영주의 거리가 생각보다 매우 가깝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10월 21일 위산까지 마중 나온 황태자의 환영을 받으면서 임유관으로 들어옵니다. 10월 11일은 영주에 도착한 날짜이지 영주를 출발한 날짜가 아니므로 영주와 임유관의 거리는 최대 9일 거리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산을 저는 발해의 대무해가 당나라를 혼꾸녕 내준 서기 733년 마도산 전투의 그 마도산 또는 마도산 근처로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 당태종은 한무대, 즉 갈석산에 가서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석각 기공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5일 떠난다는 말도 없었으면서 유주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서 엄밀히 보셔야 할 것이 10월 21일은 북평에 도착한 날짜가 아니라 이묘관에 도착한 날짜라는 것입니다. 갈석산은 이묘관과 북평 사이에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침공 경로와 일정에서 유주와 북평 사이를 10일 걸려 이동했습니다. 후퇴 경로에서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봐야겠죠. 북평과 이묘관의 거리는 역대 사서가 기술하기를 대체로 200리 정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200리는 당태종의 이동 속도로 볼 때 나흘, 즉 4일 일정의 거리입니다. 무경총효와 태평환우기는 190리, 통전은 180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특히 두우의 통전은 8세기 당나라 당시의 기록입니다. 이묘관에 도착한 날짜에 4일을 더하면 10월 25일이 됩니다. 유주에 도착한 날짜가 11월 5일이므로 북평에서 유주로 가는 데 걸린 시일은 10일이 되는 것이죠. 이는 4월의 출정 일정과 일치합니다. 침략과 후퇴 당시의 일정을 한 곳에 모두 모아놓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당태종의 서기 645년 고구려 침략 당시 이동 경로와 일정은 구당서와 신당서, 자치통갑, 책부원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등을 종합해서 교차 분석한 것으로서 저의 개인적인 아무런 거짓의 보탬이 없는 기록 그대로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서 기록의 교차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특기할 만한 사실을 요점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안시성과 요동성의 거리는 최대 150리 또는 100리 내외이다. 두 번째, 요동성과 요수의 거리는 50리 내외의 거리이며 그 근처에 마수산이 있다. 세 번째, 요수의 서쪽과 요택의 서쪽 거리는 침공 당시의 기록을 근거할 때 최소 330리이다. 네 번째, 영주와 북평의 거리는 13일 이내의 거리로 최대 720리이며 이묘관과 영주의 거리는 최대 540리이다. 그런데 실제 역대 사서들은 이묘관과 영주의 거리를 500리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와 북평의 거리는 680리로 고정해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북평과 요택의 거리는 12일 이내의 거리로서 최대 670리로 산정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요택과 영주는 매우 가까운 거리로서 50리 내외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제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수나라는 물론이고 당태종 당시인 당나라 초기에 실질 기능을 하는 영주가 현 조양시 조양현 일대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 사서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유적과 유물들이 있기에 이곳이 유성 또는 영주라 이름 불렸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역대 사서에 645년 당태종의 이동 경로와 일정 기록을 교차 분석하여서 추정한 영주와 북평의 거리 최대치가 720리였고 고정하여 본 값은 680리였습니다. 전적으로 당태종 이동 기록만을 토대로 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당나라 당시 8세기 사서인 통전은 평주, 즉 북평군과 영주의 거리를 700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절묘한 일입니다. 유주와 북평을 이동할 때 당태종이 소유한 시일만을 근거로 삼아서 추정한 것인데 결국 제 추정과 추산이 맞았다는 얘기니까요. 실제 현 노령현과 조양시 조양현의 거리는 현대 도로 기준 350km 안쪽으로 통전의 700리의 거리값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당시 영주 또는 유성으로 불린 저 조양시에서 50리 안팎에 서기 645년 당태종이 건넌 요택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 사서가 기술한 서기 645년 당태종의 이동 경로와 그 일정만을 토대로 한다면 바로 저 조양시 근처에 당태종이 건넌 요택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분석해본 사서 기록을 토대로 사학계 통설이 비정하고 설명하는 요택의 위치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사학계 통설에서는 당태종이 건넌 요택의 위치를 현 요하 하류의 서쪽, 즉 신민시와 반금시, 북진시와 태안현 사이에 위치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이 지역은 홀로세 중기 이후, 즉 늦어도 4000년 전부터 늪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따라서 사학계 통설의 현 요택 비정은 전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정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 요택이 아니라 서기 645년 5월과 9월에 당태종이 건넌 요택의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과연 저 요택이 당태종이 건넌 요택이 맞는지 사서 기록을 토대로 따져보겠습니다. 당태종이 5월 3일에 도착한 요택의 서쪽 입구는 실제 저 요택의 서쪽 한계에 위치한 북진시로 잡았습니다. 정주에서 유주, 즉 현 북경까지의 거리는 220km 또는 240km입니다. 220km를 선택하고 240km를 차 안으로 두겠습니다. 유주, 즉 현 북경에서 북평, 즉 현 노령현까지의 거리는 234km 또는 263km입니다. 당시에는 현 천안시 일대까지 바다였으므로 234km 코스를 이용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선 234km 코스를 선택하고 263km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북평, 즉 현 노령현에서 북진시까지의 거리는 363km입니다. 당태종이 유주에서 북평까지 10일 걸려 이동했고 북평에서 요태까지는 12일 정도 걸려 이동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 도로의 거리인 노령과 북진 사이의 363km는 사실에 부합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십만의 대군이 해안을 따라서 행군하는 일은 없습니다. 불가피한 짧은 거리도 아니고 근 1000리 거리를요. 이동에도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따라서 645년에 당태종과 그 군대는 후퇴의 경로와 유사한 경로로 침략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북평, 즉 현 노령현에서 북진시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약 500km입니다. 사서의 기록과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사서의 기록을 토대로 할 때 당시 북평이었던 현 노령현에서 350km 내외에 거리에 위치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현 조양시 일대입니다. 앞에서 따져본 영주와 요택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서 기록을 토대로 그 위치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해 보고 그것을 실제 지도에 대입하여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서에서는 당태종이 침공할 때 건넌 요택의 규모를 200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200리를 단 이틀 만에 통과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므로 다음의 추정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정안 역시 요택을 다 건넌 후에 그 지점에서 요수까지 4일이 걸렸다는 기록과 상충합니다. 4일 거리는 당태종의 이동 속도로서는 220리를 갈 수 있는 시일입니다. 즉, 요택 200리를 초과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다음의 교정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태종이 이틀 동안 건넌 요택의 규모를 당태종의 평균 이동 속도에 맞춰서 최대 110리로 상정하고 이를 토대로 요택의 서쪽부터 요수의 서쪽까지의 거리를 최대 330리로 추정한 것입니다. 당태종의 침공 시에는 요수 서쪽 4일 거리에 있던 요택이 후퇴할 때에는 요수에 바짝 붙어서 나타났습니다. 즉, 요택이 최대 규모일 때에 200리의 폭에 달하지만 요택이 나타난 그 범주는 동서 최대 330리 지역으로 추정한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부평과 영주의 거리가 부평과 요택의 거리와 동일하다는 앞에서의 사서기록 분석 결과를 적용하여서 시각화하여 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즉, 영주 바로 옆 영주와 요수 사이에 요택지대가 존재하였던 것이죠. 이를 현실의 실제 지도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 조양시 조양현이 영주, 즉 유성현이므로 현 의무려산은 마수산이 되고 의무려산과 조양현 사이의 지역이 바로 645년 당태종이 건넌 요택이 있던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사서 기록들을 근거로 하여서 이번 영상에서의 주장을 입증하여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